바로 국민의당인데요. 최석호 기자. 네. 내부적으로 탈당의 배수진을 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에 합류했던 권노갑, 정대철 고문 등 동교동계 원로들이 집단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박지원 대표 등 지도부가 사퇴한 국민의당은 조만간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동교동계 원로들은 정대철 상임 고문을 추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의당에서 정 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지 않을 경우에 권노갑, 정대철 상임 고문을 비롯한 고문단들이 집단 탈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당 고문단은 20여 명 정도인데요. 동교동계 한 인사는 정대철 비대위원장 추대 카드가 거부된다면 동교동계는 줄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탈당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자, 그런데 대선 때까지만 해도 동교동계 인사들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직접 유세도 다니고 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때도 지원 유세를 하면서 특히나 권노갑, 정대철 고문은 자비를 털어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표를 호소했는데요. 지난 1월 안철수 당시 후보와 고문단과의 만남에서도 동교동계 원로들은 안 전 대표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뛰게 했다면서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고문단들은 금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뒷받침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담하는 그 내용을 1시간 가까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내용이 좋았습니다. 마치 19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텔레비전에서 정치 토론을 했을 때 그때 느꼈던 바로 그런 감회를 받았습니다. 저 때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건 대선 이후였습니다. 일단 대선 당일 각 당 상황실 자리 배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김원기 상임 고문이죠. 민주당 모습입니다. 그리고 임채정 전 국회의장, 그리고 이해찬, 칠선의 이해찬 의원 등 아주 원로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추미애 당대표 옆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박주선, 천정배, 박지원, 손학규, 정동영을 비롯해서 선대위원장들이 앉아있는 반면 이 권노갑 그리고 정대철 고문 등 원로들은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원로들에 대한 예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선 때부터 호남 민심을 자극해서 호남에서 총선 국민의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자리 배치에서조차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못한 겁니다. 자, 국민의당 내 동교동계가 비대위원장제를 정대철 고문에게 넘겨라 라고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런데 민주당과 연대 통합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건 또 무슨 사연입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강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동교동계에서는 정대철 고문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된다면 민주당과의 통합, 연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일단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자신들이 반대했던 친노, 친문 패권이 없어졌다. 호남 인사를 적극 기용하는 등 탕평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고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러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김민석 전 의원, 민주당 소속이죠. 김민석 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여러 의원들은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서 이제 같이 하자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권노갑 고문에게 단 한 번 전화를 했을 뿐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최석호 기자, 궁금한 게 이거 짧게 한 가지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럼 이렇게 동교동계의 입장에 대해서 안철수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일단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아직까지 다녔던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고마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지 말라 이렇게 붙잡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교동계에서는 정치인으로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안철수 전 대표가 좀 더 크기 위해서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광화문 24시 임수정 청와대 출입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완전히 삭발을 했더군요. 네, 그러니까 삭발 이유를 두고 기자들이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스스로 삭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모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여가지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속살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일을 제가 겪으면서 참 전국의 탈모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동변상련의 정을 전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건호 씨도 이게 정치적인 의사 표시도 아니고 사회 불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신은 머리가 다시 나고 있다고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도 하기도 종교적 했습니다. 의도도 아니라는 얘기는 불교 쪽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숙한 추모식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건호 씨는 지금 이제 LG전자 중국법인에서 부장으로 근무 중인데요. 휴가를 내고 잠깐 그 추도식 때문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2년 전에 추도식 때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었는데 당시 김무성 여당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때 여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김무성 당시 대표가 이제 추도식에 참석했던 건데 네. 그 노건호 씨가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뭐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을 달아 종국몰이를 해대다가 불쑥 나타난 진정한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다라고 면전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가 옆에 있던 문재인 대표에게 알고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문재인 당시 대표 몰랐다. 고개를 젓는 장면이 이제 화면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노건호 씨 한결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님을 사무치게 뵙고 싶은 날이다라고 말해서 권양숙 여사도 펑펑 울었고 문 대통령은 노건호 씨의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이름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름이 나란히 검색어를 상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특사단 논란 때문이었죠? 네, 좀 이례적인데요. 문 대통령이 이제 친서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보냈는데 특사단도 파견을 했습니다. 그 당초에는 이제 문 대통령이 그 교황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청와대는 이를 부인을 했습니다. 저희도 친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정도의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구두로 교황이 이제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천주교 신자였고요. 네. 그 세례명은 어머니가 직접 정해준 디모테오라고 합니다. 좀 희귀한 그런 그 세례명이에요. 네, 하느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교황이 2014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때도 중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북한과도 가능한 건가요? 이제 당장 지난 16일 백악관 NSC 관계자가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 한미 간에 이런 합의를 했다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거든요. 먼저 들어보시죠. 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궁극적 목표다.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북한과는 올바른 여건이 이루어지면 대화가 가능하다. 네,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대화를 하겠다. 네. 그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같은 빅 이벤트도 국민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청와대의 통일 외교 안보 특보죠. 네. 문정인 교수가 금강산 관광 재개 주장을 해서 이게 또 적잖은
이 파문이 일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을 직접 이제 관여하기도 한 분이잖아요. 그 인터뷰에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는 이 특보에 임명되기 전에 한 칼럼에서는 그 마쿠 접촉을 통해 당북 간 회담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게 논란이자 저도 오늘 문 교수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를 했지만 기자들 전화를 오늘 잘 받지 않고 일단은 몸을 좀 낮췄다고 해요. 그 청와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문 교수는 일단 학자로서 그 한 발언이고 대신 어제 이제 통일부 대변인이 민간 교류를 검토하겠다라고 한 발언을 더 주목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을 향해서는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하지 말고 곧 대화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뜻을 그러니까 전달을 한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곧바로 뭐 정치적 대화를 하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임수정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부의 배혜림 법조팀장과 오늘 법정에선 박 전 대통령 얘기 좀 더 깊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모레 오전에 재판이 또 열리지 않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때도 또 앞으로도 나란히 앉게 되나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재판에 최순실 씨가 매번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 유출 등 18개의 혐의로 한꺼번에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네. 반면 최순실 씨는 이 박 전 대통령과 달리 3차례에 걸쳐 기소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삼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앞서 특검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오늘 이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병합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최 씨가 매번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고 뇌물 혐의 심리를 할 때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재판에서 두 사람이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재판에서의 모습을 보면 좀 앞으로의 전략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단 8마디 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법관의 질문에 추후에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의 모습은 좀 달랐죠. 박 전 대통령은 절대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이 향후 두 사람의 재판 전략 어떨까요? 최순실 씨의 전략은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를 받아야 나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최 씨는 앞으로 재판에서 이 박 전 대통령과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 최순실의 잘못된 행동들은 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잘못으로 몰고 가게 되면 이 최 씨의 오늘 같은 태도가 좀 향후에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모든 게 달라 보였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네. 유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머리핀이었다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집게핀으로 약식 올림머리를 하고 오늘 법정에 나왔죠. 옆머리는 삼각형의 플라스틱 핀 3개로 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최순실 씨도 이 삼각형 플라스틱 핀을 사용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 씨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과도 같은 모양의 것인데요. 네.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핀은 2가지 종류입니다. 예. 세 사람은 같은 모양의 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네. 이 머리핀들이 한 몇백 원에서 몇천 원짜리라면서요? 네, 제가 비슷한 모양의 핀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 집게핀이라는 것이고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같은 종류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이 이 삼각형 모양의 그 고정하기 위해서 쓰는 핀인데 네. 사실 이 핀은 재질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철제인데요. 구치소에서는 이 철제 핀 사용이 금지되어 그래서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플라스틱 재질의 핀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플라스틱 핀을 영치금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 집게핀의 가격은 1,660원, 삼각형 핀은 390원입니다. 머리끈과 머리띠도 살 수 있는데요. 여성 생활용품은 수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개를 살 수 있습니다. 네. 산 핀들은 다 하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교정당국자가 설명을 하더군요. 네. 자, 이 약식 올림머리를 누가 해줬느냐? 박 전 대통령의 평소 모습대로라면
본인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취재된 게 있어요? 네, 법무부 관계자에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주 궁금한 사안이었죠.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에도 그리고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 날 아침에도 이 미용사를 불러서 올림머리를 했는데 이 법무부가 구치소에 확인해본 결과 법무부 관계자는 머리핀은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꽂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도 올림머리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구치소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배혜림 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